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도 끌어내려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천재지변을 꼽는다면 14세기 중반부터 서유럽에서 발생하여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운 인명이 희생된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 말의 경제적 침체를 더욱 가공스럽고 시기말적인 것으로 만든 대재난은 흑사병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발생한 흑사병은 제노바 상인에 의해 1347년 말 이탈리아를 거쳐 마르세유까지 도착하고 다시 1348년경에는 프랑스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아비뇽은 흑사병을 사방으로 전염시킨 교차로 역할을 하였지요. 흑사병이 핥히고 간 도시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으며 농촌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흑사병을 악마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흑사병의 치사율은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흑사병에 대한 공포는 환자가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흑사병 자체에 대한 무지로 인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의사들이 권고한 최선의 처방은 빨리 떠나라, 최대한 멀리 가라,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늦게 돌아와라가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흑사병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문을 걸어 잠그는 것, 발병한 집에 방역선을 치는 것, 시골로 피난 가는 것,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방향식물을 뿌리는 것, 채찍 고행자들의 행렬에 가담하는 것 등이 고작이었습니다. 당시 도시 곳곳에서 어물한 표정을 짓고 행렬하는 채찍 고행자들의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사망자의 숫자는 당시 유럽 인구의 20 내지 50%에 달했다고 하니 그 피해의 규모와 함께 사람들의 고통, 극심한 공포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생지역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14세기 유럽의 인구가 약 1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절반 가까운 인명이 피해를 입었으니 그 참상이 어땠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이렇듯 흑사병으로 절반 가까운 인구가 사라진 후 그 인구가 복원되기까지는 무려 400여 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인구가 회복되었으니 그나마 현재의 유럽이 존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출생아 수는 30만 명을 겨우 턱걸이 했다고 합니다. 재앙입니다. 1970년도의 출생아 수는 105만 명이었습니다. 무려 75만 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재지변이 있었습니까? 흑사병이라도 돌았습니까? 국가 발전의 요체가 인구의 유지와 증가에 있을진데 현 상황은 필시 중대한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 지도자들께 묻습니다. 당신들의 골통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왜 오로지 정권을 뺏고 지키려는 기만술수 외에 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20년쯤 후에 나라가 망하던 아프리카의 잠비아보다 못한 삼류 국가처럼 되던 그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수천 명의 후보자가 나서서 금배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사자후를 토하지만 출산율을 증가시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인은 눈을 비비고 살펴도 찾을 수가 없으니 사리사욕에만 눈이 먼 소인배 집단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5천년 역사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데도 누구 한 사람 나서서 걱정하고 시정하려는 지도자가 없으니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황금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출산 강국으로 우뚝 솟게 할 대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표합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라는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기에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되어 이 글을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올리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출산 강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 안 1.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셋째부터는 숫자에 제한 없이 낳을 때마다 1억씩을 지급한다. 2. 부부의 합산한 평균 나이가 30세 이하에서 셋째를 낳으면 그 후로는 숫자에 제한 없이 2억씩을 지급함으로써 조혼을 유도한다. 3.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촌이나 도시 지역에서 다출산을 했을 경우 셋째부터는 1억 5천만 원씩을 자녀의 숫자에 제한 없이 지급한다. 4. 불임에 관련된 질병은 의료보험과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한다. 5.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40평 이상의 중대형 주택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주택 구입 자금의 95%를 정부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되 자녀들을 키워서 분가시킨 후 주택을 반납하거나 지원금을 갚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6. 셋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은 국가유공자로 정중히 애우해야 하며 낳는 자녀의 숫자가 많을수록 등급과 애우도 격상시켜야 한다. 7. 다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애국자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민관군이 합심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8. 국가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그리고 대기업 등에서 다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들을 채용 시 20% 이상의 가산점을 부여토록 법제화시킨다. 우리나라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1세기가 다 지나기도 전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중세시대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유럽의 인구는 400여 년이 흐른 후 산업혁명이 시작될 무렵에야 비로소 인구가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지나도 인구의 복원은커녕 국가 자체의 존립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일궈온 나라입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시렵니까? 황금소는 인구 절벽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출산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임을 다짐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출산 강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쇠기의 경 읽기에 다름 아닌 까닭에 뜻을 함께하는 국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황금손이 진행할 구체적인 행동을 밝힙니다. 첫째, 유튜브 채널인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를 50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것입니다. 둘째, 이 구독자의 파워를 활용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정치 지도자들께 다출산자들을 위한 입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셋째, 새로 조성되는 제2의 베이비붐 세대들을 인재로 육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도록 후원하겠습니다. 넷째, 출산율을 배가시키는 정책에 소극적인 정치인은 그가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응징하고 퇴출시킬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애국의 관점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인 바 현 시점에서는 다출산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참 애국인 까닭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여러 애국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도 국방도 교육도 다 살리는 만병통치약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고향은 언제나 푸근하고 정이 넘쳤습니다. 적어도 20여 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다이내믹 대한민국은
다출산자들이 넘쳐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꾸는 출산 강국의 꿈 꼭 이루겠습니다.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설 인사를 졸문으로 대신함을 용서 바랍니다. 2020년 1월 23일 이른 새벽에 출산 강국을 꿈꾸는 사나이 황금손 배대열 올립니다. 유튜브에서 배대열의 세상만사를 검색하신 후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황금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